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기획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셨거나 또는 부동산업에 대해서 종사를 하실 분들이 이 취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알아보실 텐데요.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될 기획부동산에 대해서 오늘 노대표가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동산업을 하다 보면 이런 기획부동산 때문에 선의의 부동산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사기꾼 아닌가 하는 선입견을 갖고 바라보시는 고객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도 이런 영상을 찍는 거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막 자격증을 취득한 공인중개사 분들에게 조심하시라는 메시지를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촬영하는 거고요. 대부분 이런 기획부동산은 아마 출근 시간은 9시 반이나 10시 정도, 퇴근은 한 5시나 6시. 굉장히 출퇴근 시간도 그렇게 타이트하지 않죠. 해외여행도 보내주는 복지 혜택도 좋고요. 이런 시스템으로 갖춰져 있을 겁니다. 기본 급여는 한 50에서 60만 원 정도 있는 곳도 있고, 아예 기본 급여 없이 순수하게 인센티브제로 가는 회사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다른 업무도 전문가가 있듯이 이 부동산업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전문가들이 다 있습니다. 사실 제가 분양도 하고 건물도 하고 임대, 매매, 토지 다 할 수는 없거든요. 저 노 대표도 상가와 오피스 그리고 건물을 전문으로 하듯이 다른 부동산도 전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업무를 하기에는 사실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팁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번에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나 부동산업을 하시려는 분도 자기가 전문으로 하려는 일단 업무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쪽 분야로 취업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회사를 이제 들어가게 되면 아마 해당 팀에 발령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각 팀장이 있고 그 아래 직원들이 이렇게 소속되어 있는 그런 아마 팀의 배정을 받을 겁니다. 굉장히 깔끔한 슈트 차림에 젠틀한 이미지로 있을 거예요. 그런 팀장들은. 그런 곳들은 아마 대부분 자리를 배정받으면 책상에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컴퓨터 같은 경우도 있는 것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없는 것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품 같은 경우에는 노트북이나 이런 거는 본인들이 지참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런 곳은 워낙 회전이 빠르고 물갈이가 빠르기 때문에 그런 비품들을 잘 챙겨놓지 않을 겁니다. 첫날 팀장이 그런 걸 시킨다고 해요. A4지에다가 부동산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좀 적으라고. 자세하게 꼼꼼하게. 왜 적을까?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 적을까? 그래서 입사 첫날 오전에 부동산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적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제출을 하게 되면 점심시간이 돌아오죠. 점심 식사를 하게 되지만 당연히 식대가 없을 겁니다. 더치페이. 그때 점심시간에 물어보게 되죠. 팀장에게. 부동산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왜 적나요? 하고 물어보면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오랜만에 친구에게 전화가 왔을 때 내가 왜 이 일을 시작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듯이 쓰면 된다고. 그리고 그걸 외우고 실제 그렇게 사용하면 된다고. 응? 이게 무슨 말이지? 내가 부동산 하는 거는 내 지인들은 다 아는데 뭘 이걸 또 알리라고 하지? 아마 이런 의문이 들 겁니다. 뭔가 이상하죠. 어쨌든 첫날이니까. 어쨌든 첫날은 이렇게 흘러가고 그렇게 크게 시킬 것도 없어서 아마 하는 일이 없을 거예요. 근데 저쪽 자리를 쳐다보면 저쪽에서 뭔가 롤플레잉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부동산업을 하는 직원인 것 같고 한 명은 고객인 것 같고 뭔가 막 서로 얘기를 하면서 롤플레잉을 하고 있어요. 무엇인지는 잘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어쩐 일로 오셨어요? 부동산에 어떻게 관심이 있으십니까? 요즘 부동산 물건 수익률 좋은 건 있나요?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끼리 연극을 하는 거죠. 여기서 조금 더 이상해지죠. 시간이 어느새 5시가 됩니다. 그럼 분명히 퇴근 시간인데 아무도 퇴근을 하지 않아요. 퇴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앉아있으면 팀장이 먼저 가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퇴근을 안 해요. 그래서 어쨌든 첫날이 지나가고 어물쩡 퇴근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날이 다가왔어요. 어제 젠틀하게 입은 팀장은 어제와 동일한 옷을 입고 똑같이 둘째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첫날 조금 이상했지만 그래도 이제 막 시작한 것이니까 그래 한번 그래도 경험을 끝까지 해봐야지 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생각이 들 겁니다. 둘째 날도 오전 시간에는 특별하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점심 식사를 한 오후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일이 시작되죠. 여기서부터는 조금 놀랍습니다. 본격적으로 일이 시작되는데요. 자, 뭔가 매니저들이 대본을 들고 나옵니다. 그 팀장 아래에 있는 매니저들이 플레잉 할 대본을 갖고 나오는 거죠. 새로운 고객이 나에게 투자 문의를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땅에 투자를 유도해라. 그리고 집원 알려주지 말고 주변 땅의 시세를 말해라. 투자금은 소액도 가능하지만 대략 한 1억 5천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가족에게 얘기를 하면 투자를 못하니까 우선 몰래 해라. 뭔가 굉장히 이상하죠? 그래서 둘째 날, 셋째 날 계속 이거를 서로 롤플레잉 하면서 고객도 되었다가 직원도 되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교육을 합니다. 대본을 숙지하고 외우라는 거죠.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슬슬 필이 꽂힙니다. 아, 기획부동산이구나. 물론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둘째 날, 셋째 날 점심 먹을 때 다른 매니저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니, 어디 집원인지도 모르는데 투자를 하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집원을 알려주시면 안 되나요? 그러면 이런 매니저가 얘기를 하죠. 그거는 어느 정도 확정이 됐을 때 대표님이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아니, 집원도 안 가르쳐주고 투자를 하라니요? 조금 이상하죠? 아니, 많이 이상하죠. 자, 이쯤 되면 여러분들은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채셨을 거고, 아직은 긴가민가 해서 좀 더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대부분 이런 기업부동산에 계신 분들이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안에 퇴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3개월에서 6개월, 많게는 1년 넘게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퇴사가 쉽지도 않을 겁니다. 그 팀장이란 직함을 갖고 있는 분들이 퇴사를 한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많이 와서 많이 달래줄 거예요. 또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도 많이 해줄 거고요. 사실 부동산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많은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희망적인 얘기들이 굉장히 꽂힐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직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획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요. 신입 직원이 들어오면 이 직원에게 부동산을 시작하게 된 계기라든지 이 부동산 입문 계기를 쓰고 외우도록 합니다. 그리고 친구 리스트라든지 지인 리스트를 쭉 적게끔 만들고 매일 한 명 한 명에게 전화를 돌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외운 부동산 입문 계기를 친구나 지인에게 말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이것을 알리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긴급이라는 걸 합니다. 갑작스레게 지인에게 전화해서 너 1억 정도 있어? 하고 물어보는 거죠. 상대방이 당연히 놀라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니 갑자기 왜 돈을? 왜? 무슨 일이야? 그러면 일단 있어 없어 너에게 좋은 일이야 하는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있다고 하든 없다고 하든 알았어 하고 전화를 이제 끊게 되고요. 그리고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있다가 다시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하게 됩니다. 너무나 좋은 물건이 있어서 너에게만 알려주려고 했어. 자, 나중에 수익률이 2배 이상 되는 물건이거든. 하지만 다른 사람이 먼저 계약금을 걸어서 나갔어. 아쉽다. 다음에 또 전화할게. 그리고 나서 그 친구 리스트에 1억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다시 적습니다. 다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1억이 있는 친구들한테 다시 전화를 합니다. 새로운 물건이 나왔다. 아니면 그 물건이 다시 나왔다. 빨리 계약금 보내고 우리 회사로 와라. 그러면 그 지인은 계약금을 보내게 되고 우리 회사로 와서 매우 세련되고 젠틀한 팀장에게 설명을 듣습니다. 물건이 정말 좋은 것이냐, 수익률이 좋은 것이냐, 상승 가치가 있는 것이냐, 대략 어디 있는지 이미지 맵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허벌판이죠. 대략 평당 100에서 150 정도에 판매한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뭐 이런 건 뭐 경우의 수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모든 업무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사실 주변의 지인들은 그 사람에겐 굉장히 소중한 존재가 아닐까요? 그런 존재들이 이용 대상밖에 안 되는 겁니다. 기본적인 세뇌 교육을 통해서 사실은 실제적으로 판매하는 사람은 이 물건이 굉장히 좋다는 생각을 하고 사실은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쁘다 좋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기획부동산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지인에게 물건을 팔아서 하는 성공률보다는 실제적으로 거기 입사한 그 직원분이 그 토지를 좋다고 생각해서 사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획부동산은 더 많은 사람들을 뽑으려고 하는 거고요. 지인을 이용한 영업 방식이 사실 나쁜 건 아닙니다. 사실 그런 방식을 활용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맞지요. 좋은 물건과 좋은 상품을 내 가장 가까운 지인에게 소개해 준다는 것은 사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검증이 되지 않은 물건을 권하는 것은 윈윈은 아니죠. 영상을 보시고 혹시라도 그런 기획부동산에게 저에게 나쁜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번 짚어본 겁니다. 토지를 주 업무로 하는 부동산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동산들이 전부 기획부동산이라는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보면 다양해지는 그런 시스템이나 수법으로 인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또 아닐 수도 있지만 이제 부동산 입문자나 이번에 막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자는 취지에서 이런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조금 조심해 보시는 거는 좋을 것 같고요. 많은 좋은 부동산, 배울 것이 많은 부동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뭐 그런 부동산 취업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팁을 드리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트에도 구인 구직란이 있거든요. 거기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어쨌든 처음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기획부동산도 잠깐 가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까 하는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뭐 그건 추천드리는 바는 아니고요. 다양한 부동산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노하우를 쌓아가는 것은 중요하니까요. 처음에 좋은 부동산 회사에 입사할 수 있도록 많이 알아보시고 면접도 여러 군데 많이 거쳐서 보시고요. 면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했던 점들도 꼭꼭 물어보시고 체크해 나가시면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데 있어서 좋은 기운을 받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드페이 부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혹시 궁금하신 점은 저에게 댓글을 남겨주시면 답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좀 마음이 무거워졌는데 일단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부딪히세요. 부딪히시면 다 해결됩니다. 그럼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